사돈 어르신도 호텔 가본 적은 있으세요? 김윤희가 윤미주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우월감이 배어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미주는 핸드백에 지퍼를 닫으며 답했어요. 가끔 가지요. 김윤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 말은 손님으로 말이에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요. 손님으로 호텔을 이용하는 것과 일하는 입장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김윤희는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정말 아빠 닮아야 해요.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아빠 쪽 유전자를 받으면 좋죠. 우리 수아. 엄마 닮지 말고 똑똑한 아빠 닮으렴. 윤미주는 속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귀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돈 김윤희는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프라이빗 레스토랑 라 메종의 VIP룸은 오늘따라 유난히 화사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벽면을 따라 배치된 계절 꽃들이 공간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오늘은 손녀 최수아의 첫 번째 생일, 그 특별한 날이었어요. 윤미주는 입구 근처에 서서 룸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원형 테이블 위에는 흰색과 분홍색 계열로 꾸며진 돌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실, 청진기, 마이크, 망치, 붓 등 전통적인 돌잡이 아이템들이 예쁜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그 뒤로는 아기 수아의 성장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딸 장혜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느새 완연한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혜영의 품에는 핑크색 한복을 입은 수아가 안겨 있었는데 아기는 낯선 환경에 신기한 듯 커다란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미주는 의자에 앉으며 손녀의 볼을 살짝 건드렸어요. 잘 자랐네. 그녀의 옆으로 남편 장영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분한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영식은 조심스럽게 수아의 작은 손을 잡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사위 최민식이 자리했는데 그는 네이비 슈트 차림으로 와인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김윤희가 들어섰습니다.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과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환한 미소를 띤 채 방 안을 둘러보던 윤희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생각보다 막히더라고요. 윤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김윤희는 혜영에게 다가가 수아의 뺨을 어루만지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아기는 낯을 가리는지 몸을 뒤로 젖히며 엄마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윤희는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아, 돌 선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했습니다. 장혜영이 상자를 받아들며 밝게 웃었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포장을 풀자 안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은재 수저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수저에는 수아의 이름이 한글과 한자로 새겨져 있었어요. 테이블에 모인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민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참석하시지 못해 아쉬워하실 것 같네요. 김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냅킨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네 아빠가 싱가포르 출장 일정이 겹쳐버렸지 뭐야. 아침 일찍 공항으로 떠나면서도 수아 생각을 많이 하더구나. 윤미주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펼쳐졌어요. 식사 나오기 전에 먼저 돌잡이부터 할까요? 혜영이 제안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식이 수아를 안아 돌상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아기는 잠시 주춤거리다가 앞에 놓인 형형색색의 물건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들렸고 방 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수아의 작은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스치고 청진기 옆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붓을 잡았어요.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장영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손녀 학자가 되려나 보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윤미주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에 쥐어진 붓, 그 주변을 둘러싼 가족들의 환한 얼굴들, 그리고 비어있는 한 자리. 오늘 이 자리는 시작이었어요. 무엇의 시작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말이죠.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전체 요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연어 타르타르 위에 캐비아가 올려진 접시가 각자의 앞에 놓였고 와인 글라스에는 화이트 와인이 채워졌습니다. 수아는 아빠 품에 안겨 과일을 손에 쥐고 입 주변을 온통 부스러기 투성이로 만들고 있었어요. 김윤희가 포크를 들어 올리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가로질러 윤미주에게 머물렀어요. 윤미주는 심플한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액세서리라곤 가는 금목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 담백한 얼굴이었어요. 김윤희는 자신의 트위드 재킷 소매를 슬쩍 내려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연어를 포크로 찍어 입에 넣으면서도 김윤희의 시선은 계속 윤미주 쪽을 향했어요.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광택을 냈어요. 사돈 어르신, 평소에 패션에는 관심이 없으신 편이세요? 윤미주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김윤희를 쳐다봤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요. 김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외출할 때는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는 편이에요.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 장영식이 빵을 집어들며 잠깐 아내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 혜영은 수아의 손을 닦아주느라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사위 민식은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빈 접시를 치우고 메인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김윤희는 핸드백을 열어 립스틱을 꺼내 거울을 보며 입술에 색을 덧발랐어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립스틱 케이스가 테이블 위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메인 요리로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정갈하게 플레이팅된 접시 위에 미디엄 레어로 구운 고기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색색의 야채가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윤희는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 모시기를 잘하던데 혜영이도 친정 부모님께 가끔은 용돈도 드리고 그러지? 혜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수아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네, 명절 때 챙겨드리고 있어요. 김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 남편은 사업을 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걱정할 일은 없지만 자식들이 챙겨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고마운 법이지. 윤미주는 말없이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나이프가 접시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윤희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저희 남편 무역업이 요즘 너무 잘 돼요. 이번에 싱가포르에 새 거래처를 확보했어요. 규모가 꽤 커서 앞으로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바빠서 오늘 못 온 게 아쉽긴 하지만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장영식이 조용히 물을 마시며 김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윤희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이 레스토랑도 괜찮긴 한데 저는 해외 레스토랑들을 많이 다녀봐서 그런지 좀 비교가 되네요.
작년에 파리 갔을 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는데 그때 서비스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민식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는 장모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곳이라 저희 가족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김윤희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 물론이지. 내가 나쁘게 말한 건 아니고 그냥 내 경험을 얘기한 것뿐이야. 요즘 시대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것들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니. 윤미주는 스테이크를 다 먹고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빈 접시를 치웠어요. 김윤희는 여전히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평소에 뭐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취미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윤미주가 짧게 답했어요. 일하죠. 김윤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을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집안 살림 챙기는 것도 일이긴 하지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편하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 티라미수가 예쁘게 담겨 있었고 초콜릿 소스로 섬세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김윤희는 디저트를 한 스푼 떠서 입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잘 벌어주니까 제가 일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여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집안을 우아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지만 제 생각엔 여유가 있으면 가정에 집중하는 게 낫죠. 혜영이 수아를 무릎에 앉히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 장영식을 향해 손을 뻗었고 장영식은 손녀를 받아 안았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김윤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수아를 바라봤어요. 수아가 정말 예쁘긴 한데 누구 닮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이들은 크면서 얼굴이 바뀌니까 그래도 엄마보다는 아빠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식이가 한 인물 하니까 아빠 닮으면 정말 예쁠 텐데. 윤미주는 커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액체가 찻잔 안에서 잔잔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고 석양빛이 VIP룸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김윤희는 핸드백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가 룸을 나가자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혜영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민식은 와인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미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미주는 냅킨을 접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느긋했고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서 그녀는 방향을 틀었어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마감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벽면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커다란 거울 앞에는 화장대가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종 고급 어메니티들이 바구니에 담겨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주는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가운데 화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윤희가 들어섰어요. 그녀는 윤미주를 보고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옆 세면대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각자의 손을 씻었어요. 거울 속에 두 여성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김윤희가 핸드백에서 명품 브랜드의 파우치를 꺼냈어요. 지퍼를 열자 안에서 여러 화장품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꺼내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입술에 색을 올렸어요. 화장실 시설이 꽤 괜찮네요. 관리를 잘하는 편인가 봐요. 윤미주는 페이퍼 타월로 손을 닦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김윤희는 립스틱을 접어 파우치에 넣고 작은 향수병을 꺼냈어요. 손목에 향수를 뿌리자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향이 화장실 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저는 고급 호텔들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가와호텔 아세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5성급 호텔 중 하나인데 윤미주는 핸드백을 정돈하며 김윤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윤희가 파우치를 핸드백에 넣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골드 회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입하기도 어렵고 연회비도 꽤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예약하면 항상 VIP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어요. 진주 귀걸이가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반사했습니다. 사돈 어르신도 호텔 가본 적은 있으세요? 김윤희가 윤미주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우월감이 배어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미주는 핸드백에 지퍼를 닫으며 답했어요. 가끔 가지요. 김윤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 말은 손님으로 말이에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요. 손님으로 호텔을 이용하는 것과 일하는 입장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들었어요. 안에 가와호텔 VIP 회원 카드가 보였습니다. 금빛 카드를 살짝 꺼내 보이며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제 회원 카드예요. 골드 등급이거든요. 이 카드 하나면 컨시어지 서비스, 레스토랑 우선 예약, 스파 할인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사돈 어르신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윤미주는 화장대 앞에서 립밤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긋했고 김윤희의 과시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김윤희가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도 묵었어요. 거기는 정말 역사가 깊은 곳이죠. 가와 호텔도 좋지만 해외 유명 호텔들에 비하면 아직은 좀 뭐랄까 규모나 서비스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해요. 윤미주는 립밤을 핸드백에 넣고 거울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김윤희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호텔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라고 할까요? 품격 있게 사는 사람들은 다 알죠.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VIP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테이블에서는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손녀 수아는 할아버지 장영식의 무릎에 앉아 작은 케이크를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딸 혜영은 물수건으로 아기의 손을 닦아주고 있었고 사위 민식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김윤희가 자리에 앉으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우리 수아 정말 귀엽네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확실히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혜영이 물티슈를 접으며 김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김윤희는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정말 아빠 닮아야 해요.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아빠 쪽 유전자를 받으면 좋죠. 엄마 닮지 말고 똑똑한 아빠 닮으렴, 우리 수아. 테이블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영식은 손녀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고 민식은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윤미주는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었고 그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디저트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윤희가 메뉴판을 펼쳐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마카롱 있어요? 프랑스산으로. 웨이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자체 제작한 디저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뾰족해졌습니다. 그럼 티라미수는? 진짜 마스카르포네 치즈로 만든 걸로.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 이탈리아산 마스카르포네를 사용합니다. 김윤희는 한숨을 쉬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됐어요. 차나 한 잔 더 줘요. 그런데 이거 우롱차인가? 아니면 녹차? 웨이터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백차입니다, 손님. 침백호라는 고급 백차예요. 김윤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백차?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이차로 바꿔줘. 웨이터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준비된 차는 백차와 녹차, 홍차입니다. 김윤희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 고급 레스토랑이라면서 차 종류도 다양하지 않네. 제가 다녀본 호텔들은 손님이 원하는 거 다 준비되어 있던데. 웨이터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더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홍차로 가져다 드릴까요? 김윤희는 짜증스럽게 냅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됐어. 그냥 물이나 줘요. 근데 생수지? 수돗물 정수한 거 아니고?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네, 프리미엄 생수입니다. 김윤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빨리 갖다 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웨이터가 나가자 김윤희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요즘 직원들 서비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손님이 원하는 걸 준비하지 못하다니. 김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컨셉이 뭐가 중요해요. 손님 만족이 우선이지. 제가 다녀본 진짜 고급 호텔들은 손님이 뭘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공하던데요. 윤미주는 여전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백차의 은은한 향이 잔에서 피어올랐고 그녀는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생수병을 들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김윤희 앞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윤희는 물이 따라지는 동안 잔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잠깐, 이 잔에 얼룩 있는 것 같은데? 웨이터가 놀라 물 따르기를 멈추고 잔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희는 잔을 집어들어 빛에 비춰봤어요. 여기 봐봐. 물때 같은 게 있잖아. 이런 걸 손님한테 주면 어떡해? 웨이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 잔으로 바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김윤희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빨리 갖다 줘. 그리고 매니저한테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해. 웨이터가 황급히 나가는 동안 테이블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아가 작게 웃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창 너머로 스며들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뒷좌석에 앉은 윤미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턱선에는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운전석의 남편 장영식은 핸들을 잡은 채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고 차는 멈춰 섰어요. 그는 백미러로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오늘 참 고생 많았어. 장영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거리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미주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건물들의 네온사인이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차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강물이 어둠 속에서 검게 반짝였고 반대편 차선의 헤드라이트들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장영식은 속도를 줄이며 톨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미주는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었고 핸드백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장영식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 불을 켰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혔어요. 윤미주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생수병을 꺼내 컵에 물을 따랐어요. 물을 마시는 동안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에 흩어져 있었어요. 화났지? 장영식이 부엌 입구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상태였어요. 윤미주는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당연하지.
특히 혜영이한테 한 말들은 정말 예의가 없더라. 그녀는 찬장에서 차를 꺼냈어요. 캐모마일 티백을 머그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향긋한 허브향이 부엌에 퍼졌어요. 장영식은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참기 힘들었어. 직원들한테 하는 태도도 그렇고 사돈이라는 게 아니었으면 당장 뭐라고 했을 거야.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미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속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창밖에서는 간간히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미주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침실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윤미주는 평소 시간에 눈을 떴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세면을 하고 옷장에서 크림색 블라우스와 네이비 팬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간단하게 머리를 정돈하고 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토스트와 샐러드,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 잔. 장영식은 이미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가와호텔 본사 건물에 도착한 윤미주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문패에는 대표이사 윤미주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돈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윤미주는 가와호텔의 소유주이자 대표이사였어요. 김윤희는 최상구와 재혼할 때 그 사실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윤미주의 사무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윤미주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고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 아이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받은 편지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재무팀에서 보낸 월간 수익 보고서였습니다. 윤미주는 파일을 열어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두 번째 메일은 마케팅팀의 신규 프로모션 기획안이었고, 세 번째는 인사팀의 직원 교육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일, 발신자는 고객관리팀이었고, 제목은 VIP 회원관리 월간 보고서였어요. 윤미주는 첨부 파일을 클릭해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A열에는 회원 이름, B열에는 회원 번호, C열에는 등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주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명단을 훑었어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고 대부분은 오래된 단골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행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김윤희, VIP-2847점, 골드 등급. 윤미주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어제 화장실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호텔 와본 적은 있어요? 조롱 섞인 웃음과 함께 던져진 그 질문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해 김윤희의 상세 정보를 펼쳤어요. 회원 가입일은 2년 전이었고 최근 이용 내역란에는 여러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스위트룸 1박, 5월 레스토랑 이용, 9월 스파 패키지 이용. 모든 것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윤미주는 천천히 뒤로 기댔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화면 속 정보들이 그녀의 시야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배우자 정보란에는 최상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연락처와 주소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와호텔 골드 회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윤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회원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비웃으며 과시했던 그 모든 것이 실은 윤미주가 소유한 호텔의 시스템 안에 들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이 노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주가 들어오세요라고 말하자 문이 열리며 남편 장영식이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회의 자료로 보이는 서류를 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미팅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
장영식은 말을 멈추고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윤미주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 옆으로 다가와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윤미주는 잠시 웃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어요.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지난 이용 내역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김윤희가 묵었던 방, 주문했던 룸서비스, 이용했던 레스토랑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장영식이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웃기지 않아? 그 여자가 자랑한 호텔이 당신 호텔이라니. 윤미주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몇 번 움직였고 화면이 바뀌었어요. 회원관리 시스템의 메인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옵션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한 회원관리였어요. 윤미주는 그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블랙리스트 등록이라는 버튼이 화면 상단에 있었어요. 윤미주는 잠시 그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예절 없는 손님은 우리 호텔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의 기보가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미주는 마우스를 움직여 김윤희의 회원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VIP-2847점 엔터키를 누르자 김윤희의 정보가 다시 한번 화면에 떴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려요. 클릭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 확인창이 나타났어요. 해당 회원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 시 모든 호텔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었습니다. 윤미주는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몇 초간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더니 등록 완료라는 알림이 떴어요. 김윤희의 회원 상태가 정지로 변경되었고 빨간색으로 BLACKLIST라는 표시가 생겼습니다. 장영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우리 호텔에 발도 못 들이겠네. 윤미주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처리한 사람의 차분함만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돈하며 그녀는 다음 업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의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였어요. 초여름의 햇살이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2층 프라이빗 룸에는 6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크리스탈 와인 잔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은재 커틀러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전체 요리로 나온 브루스케타가 하얀 접시마다 담겨 있었고 발사믹 소스가 예술적으로 뿌려져 있었어요. 김윤희는 민트색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샤넬의 최신 컬렉션이었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고 목에는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귀에는 다이아몬드 스터드 귀걸이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은 여성들은 모두 김윤희의 대학 동창들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샤르도네의 황금빛 액체가 잔에 채워지며 은은한 과일 향이 퍼졌습니다. 김윤희는 잔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요새 남편 사업은 어때? 작년에 싱가포르 진출한다고 했잖아.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김윤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목에도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윤희는 냅킨을 무릎 위에 우아하게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싱가포르 거래처도 확보했고 다음 달에는 베트남 쪽 시장도 개척할 예정이야. 남편이 워낙 사업 수완이 좋아서 걱정할 게 없지. 바쁘긴 해도 돈은 잘 벌어오니까 뭐. 테이블에 시선이 일제히 김윤희에게 모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들을 즐기듯 천천히 와인을 들어 올렸어요. 크리스탈 잔이 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고 황금빛 와인이 살랑거렸습니다.
김윤희는 작은 모금을 입에 머금고는 천천히 삼켰어요. 너는 항상 여유로워 보여서 좋겠다. 우리는 애들 대학 등록금 걱정에 머리가 아픈데 건너편에 앉은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회색 까르뱅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부러움이 묻어났어요. 김윤희가 우쭐한 표정으로 브루스케타를 한 입 베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호텔 스테이케이션에 완전 빠져 있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특히 내가 가입한 VIP 회원권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곳이거든. 가와호텔 들어봤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급스러운 5성급 호텔이야. 친구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가와호텔이면 정말 대단한데 누군가는 거기 회원권 가입하기 엄청 어렵다던데 대기자만 몇백 명이라면서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연회비만 몇천만 원 한다는 얘기 들었어라고 거들었어요. 김윤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구찌 지갑을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그녀는 여러 카드 중에서 골드색으로 빛나는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드에는 가와호텔 VIP GOLD MEMBR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고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이게 내 회원 카드야. 골드 등급이거든. 가입하는 데만 몇 달 걸렸어. 심사도 엄격하고 추천인도 필요하고. 근데 일단 회원이 되면 정말 대우가 달라. 내가 예약만 하면 직원들이 다 알아보고 VIP 대우를 해줘. 스파도 30% 할인받고 레스토랑도 항상 우선 예약되고 룸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친구들이 카드를 돌려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단발머리 친구가 카드를 손으로 만져보며 무게감부터 다르네. 역시 고급스러워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는 금박 색임이 정교하다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드 사진을 찍으려다가 김윤희의 눈치를 보고 그만뒀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랍스터 파스타가 커다란 하얀 접시에 정갈하게 플레이팅되어 각자의 앞에 놓였어요. 싱싱한 랍스터 살이 토마토 소스와 어우러져 있었고 위에는 신선한 바질 잎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김윤희는 포크와 스푼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서비스가 정말 예술이야. 내가 호텔 입구에 차를 대기만 하면 발레 파킹 직원이 내 차 번호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해. 로비 들어서면 컨시어지가 먼저 알아보고 김윤희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스위트룸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객실에는 웰컴 샴페인이랑 과일 바구니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 베개도 내 취향대로 준비해 놓고 회색 원피스 친구가 파스타를 한 입 먹으며 물었어요. 그럼 진짜 자주 가는 거야? 한 달에 몇 번 정도? 김윤희는 랍스터를 섬세하게 썰어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세 번은 기본이지. 주말에 남편이랑 가서 하룻밤 묵기도 하고 평일에는 혼자서 스파 받으러 가기도 해. 스파도 진짜 좋아.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받고 나면 몸이 날아갈 것 같거든. 회원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좋아. 와인이 리필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조용히 움직이며 각자의 잔에 샤르도네를 채웠어요. 김윤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입가를 냅킨으로 우아하게 닦았습니다. 그녀의 립스틱이 냅킨에 살짝 묻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거기서 디너쇼도 봤어. VIP 회원 전용 이벤트였는데 미슐랭 셰프가 직접 요리해주고 라이브 재즈 공연도 있었어. 정말 환상적이었지. 너희도 기회 되면 가봐. 뭐 회원이 아니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단발머리 친구가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구경이나 해봐야지. 김윤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최신형 아이폰이었고 케이스는 에르메스 가죽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예약하는 거 보여줄까?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지 직접 보여줄게. 진짜 전화만 하면 다 해결되거든. 친구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진짜?
지금 여기서 전화하는 거야? 누군가는 재밌겠다. 나도 궁금해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김윤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벨이 룸 안에 크게 울려 퍼졌고 친구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김윤희는 친구들을 번갈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가와호텔 예약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고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윤희는 친구들을 힐끗 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스파 패키지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VIP 회원이고요. 회원 번호는 VIP-2847이에요. 이름은 김윤희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이핑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틱틱틱. 규칙적인 소리가 몇 초간 이어졌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김윤희는 와인 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회원 정보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타이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이핑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했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 직원의 목소리에 미묘한 망설임이 섞였어요. 고객님, 확인해보니 상담 직원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숨 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다시 타이핑 소리가 났어요. 김윤희는 와인 잔을 들고 있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은 현재 예약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김윤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잔이 테이블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골드 회원인데요. 확인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포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누군가는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다른 이는 냅킨을 만지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더욱 조심스럽고 정중한 톤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의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셔서 현재 저희 호텔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예약은 물론이고 출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요? 이게 무슨... 김윤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가렸고 다른 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런 조치를 한 거예요?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김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스마트폰을 향해 뻗었다가 다시 움츠러들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더욱 침착하고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소유주님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자세한 사유는 고객 관리 규정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적절한 행동과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인한 조치라고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영구적이며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김윤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소유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잔치 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여성, 화장실에서 비웃었던 그 사람,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순간들. 소유주가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와호텔 소유주는 윤미주 회장님이십니다. 윤미주 회장님께서 직접 블랙리스트 등록을 지시하셨습니다. 더 도와드릴 것이 있으신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 하는 신호음만이 스피커에서 길게 울렸어요. 룸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윤희는 스마트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친구들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냅킨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회색 원피스를 입은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룸 안에 선명하게 울렸어요. 그러니까 너 사돈이 그 호텔 주인이었던 거야? 가와호텔 소유주가? 김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냅킨을 집어 입가를 닦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닦을 게 없었습니다. 민트색 트위드 재킷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시계가 손목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진주 목걸이가 목을 압박하는 듯했습니다. 단발머리 친구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가와호텔이면 서울에서 정말 대단한 곳이잖아. 역사도 깊고 최고급 호텔인데 그런데 거기 소유주를 화나게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보통 일로는 블랙리스트까지 안 가잖아. 김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돌잔치 날의 장면들이 하나씩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조롱. 호텔 와본 적 있어요? 라고 비웃었던 순간. 웨이터에게 무례하게 굴던 모습. 딸 혜영을 무시하는 발언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별일 아니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올렸지만 물을 마시기도 전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고 다른 이는 와인을 마시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테이블 위에 골드카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티라미수가 하얀 도자기 접시에 담겨 각자의 앞에 놓였지만 김윤희는 포크를 들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형식적으로 디저트를 먹었지만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말들은 날씨나 다른 지인들의 근황 같은 무난한 주제뿐이었고 김윤희를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나 먼저 일어날게.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겨서 한 친구가 핸드백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너무나 투명했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보자는 인사들이 건성으로 오갔습니다.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안. 나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애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서 다양한 핑계들이 쏟아졌어요. 10분도 안 되어 테이블에는 김윤희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은 티라미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골드카드를 집어들어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카드가 이제는 수치심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다른 사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남동의 고급 프렌치 카페에서 열린 북클럽 모임이었어요. 김윤희가 입장하자마자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저 사람 가와호텔 블랙리스트래. 호텔 주인한테 찍혀서 영구 퇴출당했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블랙리스트까지. 보통 일이 아닌가 봐. 속삭임들이 벌떼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김윤희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대화에 끼워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피했습니다. 한 여성이 김윤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곧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말이죠. 소파 한쪽에서는 4명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윤희가 다가가자 그들은 대화를 뚝 끊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다들 잘 지냈어요? 김윤희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곧 그들은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고 김윤희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을 홀짝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주 골프 모임은 더 심했습니다. 김윤희가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나타나자 몇몇 회원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라커룸에서 골프웨어로 갈아입을 때 옆 라커의 여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얼마나 예의 없이 굴었으면. 그러게, 가와 호텔 급이면 웬만해서는 블랙리스트 안 올리는데. 김윤희는 골프백을 들고 라커룸을 나왔습니다. 민트색 트위드 재킷도,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시계도,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동창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나온 알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봐도 좋은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에 올라탄 김윤희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피로와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윤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조카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 이미지와 함께 고모 11월 20일이에요. 꼭 오세요. 장소는 가와호텔 그랜드볼룸이에요 라는 문구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적혀 있었어요. 김윤희의 손이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 속 가와호텔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히듯 들어왔어요.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남편 최상구가 신문을 펼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경제면을 읽고 있었어요. 조카 결혼식이 다음 달이지? 어디서 한다던가? 김윤희는 스마트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잠그고 핸드백에 넣었어요. 다음 달이래. 최상구가 신문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장소는 정했대? 김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실의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카의 부모님 댁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넓은 거실 테이블에는 여러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조카는 약혼자와 함께 와서 결혼 준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와호텔로 확정했어요. 그랜드볼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시설도 최고고 음식도 맛있다는 평이 많아서요. 게다가 우리 민식이 형 장모님 호텔이니까 더 좋잖아요. 조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호텔볼룸 사진들을 보여주며 연신 감탄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사진, 하얀 꽃으로 장식된 단상의 모습, 우아하게 세팅된 테이블들. 김윤희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모, 좋죠? 거기서 결혼식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조카가 김윤희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테이블의 시선들이 김윤희에게 모였어요. 조카의 부모도 다른 친척들도 모두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 좋네. 그런데 다른 곳은 알아보지 않았니? 요즘 좋은 호텔들이 많잖아. 조카의 어머니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아니, 왜? 가와호텔이면 최고잖아. 게다가 예약도 벌써 했어. 계약금도 넣었고. 민식이 장인어른께서 좋게 봐주신다고 하시더라.
김윤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집어들어 물을 마셨어요. 냉수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의 답답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와호텔은 절대 안 돼. 김윤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조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조카의 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최상구가 당황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김윤희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블랙리스트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유 없이 반대할 수도 없었어요. 온 가족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은 더 트렌디한 호텔들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다른 곳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조카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모, 이미 계약했어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도 나가고, 그리고 가와호텔이 제일 좋다는데 왜 그러세요? 다들 부러워하는 곳인데. 김윤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어요.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어색해졌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김윤희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였어요. 비단천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립스틱을 발랐어요. 최상구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빨리 가야지. 시기 2시에 시작이잖아. 김윤희는 핸드백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설마 결혼식인데 쫓아내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나인지 어떻게 알겠어. 차량 번호까지 체크할 리 없잖아. 두 사람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제네시스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어요. 최상구가 운전석에 앉았고 김윤희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렸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로를 달리는 동안 김윤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건물들, 신호등, 사람들, 모든 것이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긴장하는 거야? 조카 결혼식인데. 최상구가 힐끗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윤희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며 짧게 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가와호텔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아한 외관의 건물이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가와호텔이라는 금빛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최상구가 차를 호텔 입구 쪽으로 몰았습니다. 주차 게이트 앞에는 이미 몇 대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발레 파킹 직원들이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게이트 앞에 멈춰섰습니다. 자동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카메라가 번호판을 스캔하는 소리가 났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는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빨간 불이 켜지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차 안까지 들렸습니다. 김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경비원이 초소에서 나와 차량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네이비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운전석 창문을 노크했습니다. 최상구가 창문을 내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차량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최상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조카 결혼식 참석하러 왔는데요. 확인 좀 다시 해보세요. 경비원은 손에 든 태블릿을 확인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차량 번호가 출입 금지 목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께서 블랙리스트 고객으로 분류되어 계십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빵빵 연속적으로 울리는 경적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고 그 명찰에는 프론트 매니저 김태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들고 차량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분이 김윤희 님이신가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상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내를 돌아봤어요. 김윤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차량 앞에 서서 말을 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김윤희 고객님은 저희 호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님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다른 차량으로 오시거나 도보로 입장하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하객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여성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저 차, 왜 못 들어가는 거야? 블랙리스트래. 호텔 출입 금지라는데 결혼식 하객인데도 못 들어가? 최상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화가 난 표情으로 매니저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결혼식 하객인데 신랑 쪽 가족이라고요. 매니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객이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출입 금지 고객에 대한 규정은 예외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들께서 대신 참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윤희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고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귓가에 쟁쟁 울렸어요. 연보라색 한복의 화려한 색깔이 오히려 더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조카가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차 앞으로 왔어요. 고모, 무슨 일이에요? 왜 못 들어가세요? 매니저가 조카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조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고모가 블랙리스트라고요? 출입 금지? 조카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차 안의 김윤희를 바라봤어요. 결혼식 날 가장 행복해야 할 신부의 얼굴에 당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최상구도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어요.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블랙리스트가 뭔 소리야? 김윤희는 결국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한복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연보라색 비단천이 햇빛을 받아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은 지금의 상황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조카의 부모도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 시작 시간인데. 조카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고 친척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굳어갔어요. 김윤희님께서 저희 호텔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계십니다. 부적절한 행동과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인해 회장님께서 직접 출입을 금지하신 경우입니다. 매니저의 설명이 끝나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더 많은 하객들이 모여들었고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조카의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시작해야 하는데. 매니저가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김윤희 고객님만 입장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른 가족분들께서는 모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연보라색 한복이 햇빛 아래서 빛났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까르띠에 시계도 미키모토 진주도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최상구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여기서 더 이러면 안 돼. 김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차에 올랐어요. 조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고 친척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어요. 차가 호텔을 빠져나가는 동안 김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와 호텔의 우아한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 무렵 윤미주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딸 혜영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서재에서 호텔 운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안경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독서 등의 은은한 빛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고 책장 가득 꽂힌 경영서적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혜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경에서 아기 수아가 옹알이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TV 소리도 작게 들렸어요. 윤미주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영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를 말하기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미주는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어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펜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민식이 아버지 쪽 친척 결혼식, 그 일 들으셨어요? 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윤미주는 펜 돌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이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건물들의 윤곽이 검은 실루엣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혜영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정문에서 벌어진 일,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의 경고음, 경비원과 매니저의 출입 거부, 블랙리스트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순간, 많은 하객들 앞에서의 망신. 윤미주는 전화를 들으며 미간을 좁혔어요. 펜을 돌리던 손가락이 완전히 멈췄고 펜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윤미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혜영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결국 사돈 김윤희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사돈 최상구도 당황해서 아내와 함께 호텔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신부인 조카는 눈물을 보였고 친척들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고 했어요. 아버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새어머니가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도 그때 처음 아신 것 같고요. 전화로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셨대요. 윤미주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아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블랙리스트에서 내려주실 수는 없으세요? 민식이도 많이 난처해하고 양가 가족들 사이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버지 쪽에서는 저희한테 연락도 잘 안 하시고 윤미주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서재의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고 창밖에서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생각해 볼게. 윤미주는 짧게 답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자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그녀는 다시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구름의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서재 문이 노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3번의 규칙적인 노크였어요. 윤미주가 들어와라고 말하자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남편 장영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도자기 찻잔 2개를 들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장영식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윤미주가 손으로 의자를 가리키는 신호를 보냈고 장영식은 조용히 다가와 차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윤미주는 따뜻한 차잔을 2손으로 감싸 들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캐모마일과 라벤더가 섞인 허브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윤미주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장 정문에서의 소동, 차량 출입 거부,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 조카의 당황, 그리고 딸의 부탁. 장영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찻잔이 받침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블랙리스트에서 내려달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영이가 그런 뉘앙스로 말하더라. 민식이도 난처해하고 양가 사이가 어색해졌다고. 윤미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며 도시의 야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영식이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강한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의자에 깊이 앉아 등을 곧게 세운 그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절대 안 돼. 그대로 두는 게 맞아. 윤미주가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장영식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차를 다시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책상 위에 놓은 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른 고객과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야.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예의 없는 행동을 일삼지. 우리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블랙리스트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야? 바로 이런 경우 때문 아냐. 장영식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이 호텔을 지켜온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잖아. 품격과 전통, 그리고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존중. 그게 가와호텔의 정체성이야. 우리 호텔에 오는 손님들은 그 품격과 전통을 믿고 찾아오는 거고, 직원들은 그런 자부심으로 일하는 거야.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예외를 두면 원칙이 무너져. 다른 블랙리스트 고객들은 어떻게 하고? 그들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사돈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윤미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부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단지 딸의 부탁이라는 점, 그리고 사돈이라는 미묘한 관계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걸림돌처럼 남아 있었을 뿐이었어요. 호텔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여기서 일하는 수백 명의 직원들, 우리를 믿고 찾아주는 수천 명의 고객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그들 모두를 위해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해.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돼. 경영은 원칙이야. 장영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손이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고 마지막 남은 차를 마셨어요. 윤미주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알았어. 그대로 두자. 윤미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재는 다시 조용해졌고 책장의 책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독서 등의 불빛만이 책상 주변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미주는 사돈과 함께 만나야 하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각자의 집에서 따로 치렀고 손녀 수아의 생일 파티도 친정 쪽 가족들만 모여서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딸 혜영과 사위 민식도 양가를 따로 방문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피었다가 졌어요. 여름의 무더위가 찾아왔고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가을의 단풍이 산을 물들였고 겨울의 첫눈이 내렸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로 자랐고 이제는 제법 말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혜영은 둘째를 출산했고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윤미주는 여전히 호텔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가와 호텔은 로비를 리모델링하고 스파 시설을 확장하며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여전히 서울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윤미주는 사무실에서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서 춤을 추듯 흩날리고 있었어요. 노란 잎들이 빙글빙글 돌다가 인도 위에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딸 혜영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윤미주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버님이 또 이혼하셨대요. 새어머니랑 이번 주에 조정 절차 끝났다고 하네요. 윤미주는 메시지를 읽고 스마트폰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 가지들이 보였고 낙엽들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인도 위에 쌓였어요. 청소부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돈 김윤희와 최상구가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겨우 4년 만의 일이었어요. 윤미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어요. 안도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아이러니에 대한 허탈함, 인간관계의 더섭음에 대한 쓸쓸함 같은 것이었어요. 책상 위에 에스프레소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윤미주는 찬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쓴맛이 입안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은행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낙엽을 밟으며 걷는 연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미주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매출 추이 그래프, 객실 가동률표, 고객 만족도 점수,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호텔도 계속 운영되며 그녀의 하루도 여전히 바빠야 했어요. 창밖의 낙엽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이고 청소부가 부지런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계절은 변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변하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윤미주는 펜을 집어들고 보고서 여백의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글씨는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펜을 쥔 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무실 문 밖에서 직원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 호텔은 오늘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윤미주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 계획서였어요. 일상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사무실에 어둠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윤미주는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켰어요. 따뜻한 황색 빛이 책상을 비추고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펜으로 체크 표시를 하고 서명을 하고 메모를 적었어요. 창밖에서는 은행나무 잎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